이번 주 아니다. 네, 기사 보겠습니다. 윤 탄핵 선고 지연 이달 말 결정 무게. 이달 말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어제 아까 저희가 살짝 말씀드린 헌재 공보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어제 얘기를 한 거니까요. 어제 중에는 선고 날짜를 기자단에 공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선고 나기 못해도 이틀 전에는 미리 공지를 줘야 되는데 수요일 날도 공지 안 하면 목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주말은 원래 선고를 안 하는데 그럼 이번 주가 아니라는 얘기냐라는 거거든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럼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네. 그 이후일 가능성도 여전히 더 열려 있는 늦어질 것 수도 같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미 2주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을 네. 예측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법률가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사실을 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권리를 주겠다. 사실을 줘야 되는데 네. 그 국회 민주당 소추단은 사실은 주지 않고 주장과 뒤에 언론 보도 60개만 붙여가지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 이후에 또 공수처 그리고 검찰에서 7만 쪽 되는 증거를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거기 구속 절차가 잘못됐고 나아가 어떻게 보면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수사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법률가적 측면에서 봤을 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증거를 사실로 확정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좀 가장 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는 네. 오히려 다음 주 내지는 그 이후로 늦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합니다. 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뭐 이번 주는 당연히 아닌 거고 다음 주는커녕 그 다음으로 더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뭐 일부 보도에서 보면 헌법재판관 평의가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관의 평의가 오후 5시쯤 좀 일찍 끝났다. 이 얘기인즉슨 어제 오후 5시 일찍 끝난 게 결국 평의를 최종 마무리하는 작업을 한 거 아니야? 이러면 오늘 내일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뭐 이틀 전 또는 3일 전에 공지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언제 하겠다라고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사실 다 전례일 뿐인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꼭 따라야 된다라는 법도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뭐 오늘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내일 선고를 하는 것 이거 가능성 아직은 열려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의 어떤 또 업무 협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물론 헌법재판소가 왜 지금 선고가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좀 답답해하시고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도 나름대로의 뭐 고민도 있고 수기 과정이 있겠지만 이제는 빠르게 좀 선고를 해서 국민적인 갈등을 봉합하고 그리고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오늘 얘기해서 내일 할 거예요 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은 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또 내부 정보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평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갔고 아마도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뭔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뒤로도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볼까요? 계속 밀리는 윤 탄핵 선고 26일 이재명 2심 이후로
라는 게 국민일보의 제목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윤상현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긴 한데 기준점이 또 생겼어요. 기준점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뒤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요걸 헌재에서 같이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린다고 보는 걸까요? 다음 주는 슈퍼위크가 될 것이다. 네. 다음 주 수요일 3월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선법 2심 판결 선고가 되는 것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28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르면은 3월 28일, 네. 늦으면은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는 4월 16일 그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거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민주당을 비롯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들도 강하지만 거꾸로 중도 보수에서 이재명 대표를 우리나라의 조기 대선을 겪어서 대통령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반대 정서도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먼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부가 굉장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결정이 있는 이후로 이게 헌법재판을 결정하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이 자리에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리고 금요일 정도에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이 될 가능성 저는 높게 예측을 해봅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일자와 연결지어서 탄핵 선고 일자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선고 일자를 정하자. 사실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전혀 고려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28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온다라고 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선고와 불과 이틀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는 것, 이것은 바뀌지 않을 일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헌재 선고가 빠르면 내일부터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때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자가 사실 며칠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여론의 큰 변곡점이 되거나 네. 본질적으로 어떤 흐름을 바꿀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선고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재판 결과의 내용이 유죄냐 무죄냐 이게 중요할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것도 탄핵이 인용되느냐 그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 중진들이나 또 일각에서 자꾸만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자꾸만 연결지으려고 하는 것, 전 이건 정치적인 프레임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만 이걸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조금은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헌법재판소가 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까지 염두에 두겠느냐, 정무적인 판단, 헌재는 지금 그런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꾸 기준점을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랑 같이 엮는 것 자체가 뭔가 정치적 프레임이 있는 거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얘기 나오죠. 다음 주는 슈퍼위크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왜? 선고가 안 나니까 대체 언제 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대체 왜 늦어지는 거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1번 재판관 이견 때문에 2번 한덕수 총리 건이랑 같이 선고하려고 3번 새 변수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권이 생겼기 때문에 요걸 고려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이 지금 시나리오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망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각각이
또 많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죠. 요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평의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평의 과정이 아주 치열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탄핵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 내가 보건대는 탄핵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합의 안 될 거예요.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석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헌재 구조가 4대 4입니다. 좌파 4명이야. 이유 불문하고 탄핵이고 우파 4명 중에서 2명이 넘어가야지 탄핵이 됩니다. 구속 취소라는 돌발 상황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헌재가 가지겠다 생각한 것 같은데 거죠. 100% 인용된다고 봅니다. 100% 된다. 예, 8대 0입니다 무조건. 아, 8대 0이다. 지금 2017년으로 돌아가 봐도 네. 그때도 탄핵 한 며칠 앞두고는 뭐 기각될 거다, 무슨 각하될 거다 이런 얘기 루머 퍼뜨리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됐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중하냐 아니냐 봤을 때는 훨씬 중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3명의 목소리를 들었죠.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 지금 평의에서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견이 상당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시장도 역시 검사 출신이죠. 또 홍준표 시장은 이거 인용 안 돼라고 딱 잘라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은 아니긴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그대로 몸으로 겪은 인물이기도 하죠. 이준석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조건 8대 0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이 사안이 더 중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8대 0이에요. 라고 얘기를 각각 저마다 다른 얘기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네. 네. 이준석 의원은 사실은 뭐 법률가는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정치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자기의 어떤 개인적 의견, 이미 당내에서 본인이 대권 후보로 지금 드러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칫국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돌아가면은 저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깊은 통찰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결정이 된다고 했으면 벌써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관의 이견, 저는 탄핵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보다도 사실관계 확정에 대한 이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세 번째 변수로 구속 취소 저 자체도 네. 사실관계 확정과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 의미에서 깜빵에 있다, 밖에 있다 이런 것을 넘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증거로 쓸 수 없는 휴지 조각 같은 걸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결국 좌파 생각을 가졌다고 우리가 미뤄 짐작되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쓰레기건 뭐건 그걸 뭐가 중요하냐. 이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서 증거로 해서 탄핵하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 적법 절차란 게 그렇냐. 대통령 그리고 1,500만 명이 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을 탄핵하는데 어떻게 형사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을 여기 갖다 붙여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안이 사실관계 확정이 늦고 결국 그렇게 되면 뭐겠습니까? 각하나 기각이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늦어질 가능성 오히려 없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네. 늦어도 4월 초면은 결정 나올 가능성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거 사실상 결론이 났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결론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인용보다는 기각이나 각하 쪽일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 말씀하셨죠.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옆에 약국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 야근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는 네. 맞는데 변호사별로도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네.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도 각각 왜 늦어지는지 그리고 언제 선거가 날지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정보에 근거했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입장, 상황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주관적인 기대까지 섞여
섞여서 나오는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지금 진영마다 또는 처한 위치에 따라 정말 예상 결과가 다른 상황이거든요. 저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저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이 부분도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속 취소 결정도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네. 적어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을 함께 선고할 것이냐 아니면 그 후에 선고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분명히 헌법재판관들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결정문이 만약에 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 사건만으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평의하고 평결하고 결정문을 만드는 작업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 사건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다음 주 내로는 그리고 빠르면 내일 정도에도 나올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이 양쪽 얘기가 다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재판관 뜻 모았나 전원일치 설득 중 결정문 손질 중이란 관측도 얘기즉슨 뜻 모은 거 맞아 아직도 이견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전원일치 그러니까 이 결과는 나왔는데 전원일치하려고 8대 0으로 하려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야. 결론은 다 났어. 다만 결정문을 손질을 좀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라는 얘기들이 지금 두 분이 한 얘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다음 기사 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격동의 봄일 것 같다라는 거죠. 윤 선고 후가 더 출애밭이다.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어느 쪽에서든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지 않겠느냐. 격동의 봄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고